이렇게 호텔로 와서 꾸준히 호텔 생활만 한 30년 네, 그렇게 하고 정년 퇴직하고 그러고는 회사에서 김치에 가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선호텔 김치를 지금 시작한 게 10년째 오늘. 네. 이거는 조리사라 그러면 누구나 선망하고 이제 하고 싶은 기능장. 오늘 할 거는 서여향병인데요. 그러는 서여향병이라고 하는 거는 마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른 재료가 없이 마 하나로만 가지고 꿀에 재서 쪄서 꿀에 재 가지고 잣가루로 입혀 가지고 이렇게 향기가 난다 그래가지고 향병이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량된 산마, 마, 산약이라고도 하고 마하고 잣하고요. 그리고 꿀하고가 원래 고문에 나온 대로 고전이고요. 찹쌀가루를 사용도 했다 그런데 이 찹쌀로 튀겨서 예,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추는 이제 고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곶감이나 이런 것도 고명으로 사용을 하셨더라고. 근데 고명이라는 말은 따로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와서 현대에서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섞어서 건강에 좋은 음식 그리고 사람들이 귀여워하게 만드는 예, 그렇게 만들어서 호텔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에 나온 대로는 하면 이걸 씻어 가지고 그대로 통으로 찌는 방법도 있고요. 씻어서 지금은 깎아 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서 찜솥에 김이 오르고 나면 거기다가 한 3, 4분을 딱 찝니다. 그러면은 속이 조금 속은 아삭거리고 겉은 무르익고 그래가지고 그걸 건져서 저기 찜 식혀서 적당히 한 김 나가고 난 뒤에 꿀에다 재요. 꿀에 재가지고 한 3, 40분 그게 스며들도록 단맛이 스며들도록 꿀에 재가지고 그 다음에 잣은 꼭지 다 따고 저기 기름종이에다가 한지에다가 해서 기름을 쫙 뺐어요. 계속해서 기름을 빼고 그 다음에 찹해서 이제 다져서 최대한 가능한 곱게 다지면 잘 입혀지죠. 옛날 고문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찹쌀로 튀긴 거는 쪄서 찹쌀을 입혀서 다시 기름을 다가 튀기듯이 번철에다가 해서 잣가루를 입히는데 이게 꿀을 발라야 돼요. 현대식으로는 뷔페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기호에 맞춰서 그렇게 따로 또 변형해서 드레싱 만들어 가지고 나갔어요. 이거를 센 걸로 그냥 손질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찹쌀가루를 고운 찹쌀가루에다 입혀 가지고 기름솥에다 아예 튀긴 기름솥에다 튀겼어요. 그렇게 한 상태로 드레싱을 만드는데 유자 껍질이 있는 유자청 건더기하고 그 다음에 식초인데 요거는 와인 식초예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아몬드하고 대추하고 잣하고 또 이거 땅콩하고 곶감하고 크랜베리 흐르는 물에다가 흙이 붙어 있거든요. 고르게 요게 둥글게 모양이 고르게 나오게 깎을 때 모습을 좀 잡아주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소금을 살짝 이 불이 세서 네. 3분 아니래도 뭐 예, 이렇게 살짝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식혀야 돼요. 네, 한 김 식혀서 한 김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예 침지하듯이 네. 자분자분 넣어가지고 아예 꿀에 재야 돼요. 꿀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3, 40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잣가루가 골라야 이렇게 잘 묻어요. 마에는 특별한 맛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잣향으로 이 식감하고 드시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빼야 되고요. 꿀을 발라요. 네. 발라가지고 섭산삼이 저희가 끝만 이걸 묻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전체를 묻혀줘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접시가 요 3개 정도에는 조금 큰데요. 네. 일단 조금 이제 세 가지만 넣는데도 이걸 이제 껍질을 많이 써요. 네, 껍질을 많이 쓰고 만들면 훨씬 색도 이쁘고 단맛이 적어요.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좀 많이 달죠. 그리고 와인 비네가,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이것뿐이에요. 이게 이제 저기가 호박씨 같은 게 들어가면 푸른빛이 좀 있어서 더 이쁘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손으로 묻힐게요. 처음에 이 서울 무교동에 있는 엠파이어 호텔이라는 작은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63빌딩 생겨가지고 그때 그 저기 엠파이어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63빌딩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이게 정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서 한 게 우성관광에서 하는 호텔 리베라 오픈할 때 88 올림픽 전이에요. 그때 그거를 한 거예요. 호텔을 시작했어요. 리베라 호텔에서 배운 거죠. 처음 배울 때는. 리베라 호텔에서 김치하고 뭐 반찬하고 찬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이가 좀 벨라가지고 그런 걸 잘 가르쳐 주는데 아 이걸 자격증을 따야 되겠구나 해서 그거는 저 혼자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친 거죠. 거기서 땄어요.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이 그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거기 주방장한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거기 주방장한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요리에 눈 뜨고 굉장히 확장되고, 예, 뭐 백김치도 담고 뭐 갈비찜도 재고 그런 걸 모든 이 음식 요리를 거기서 많이 배웠죠. 내가 참 좋은 직업을 가졌구나. 이렇게 인간의 본능적으로 남은 마지막 생명이 이게 음식을 먹는 건데 만들어서 내가 맛있게 줄 수 있다는 거. 무역센터에서 코엑스 오픈할 때 대대적으로 공채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100주년이 넘었는데
그때 공채할 때 공채로 들어왔어요. 여자는 9대1 막 이런 정도로. 이제 여자들이 그때만 해도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주방장 그 한식, 그것도 다른 양식이나 일식 이런 데는 아예 없었고 한식만 그나마 가장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참모도 있고 밥모도 있고 그랬어요. 호텔도 불 앞에는 여자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참만 하게 만들었어요. 탕이라든가 요리는 남자가 했었어요. 불 앞에는 여자를 안 세웠어요. 그게 88 올림픽을 계획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않았을라나 싶고 여건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 금중 음식이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이렇게 고전이랑 보니까 그 황혜성 선생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숙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궁중에서 나온 게 방가로 나오는 게 그 요정도 문화가 있었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아, 서울 음식은 이렇게 돼가지고 왔구나. 저 노보텔 엠버서더 와서 제가 그 주방장님한테 배운 거는 그분이 요정에서 전을 부쳤다 하시더라고. 그 전을 부쳤는데 그 요정 음식이 궁중에서 나온 음식이 굉장히 화려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그때 이제 아, 도시 음식이 뭐고 궁중 음식이 어떤 거고 그때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분으로 통해서. 근데 그때도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것도 그때도 계란을 입혀서 굽기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서해안병은 처음은 이제 노보텔 엠버서더 와서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주방장하고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쓴 것 같아요. 제가 서해안 이거 말을. 그때 요리법은 뭐였어요? 그때 요리법이 그냥 옛날 요리법이었어요. 그때는 찌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생걸로 찹쌀가루 입혀서 생걸로 찹쌀가루 입혀가지고 꿀 발라가지고 잣가루 입힌 거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고문을 보고 아, 쪄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쪄서 하고 이 향기는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잣에서 오는 향기가 아닐까. 많은 저기가 없잖아요. 향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향병은 떡이라는 거는 찹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찹쌀도 사용해서 떡이라고 했을까? 아니면 저는 이걸 찌면 정말 감자처럼 포근하고 또 절구에 쳐서 이렇게 단자로도 만들어서 드셨다니까 아마 떡처럼 찌어서 드신 게 아닌가. 그래서 병이 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향기는 잣인 것 같아요. 서효는 한자로 이 말을 서효라고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어요.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멋스러운 게 꼭 화려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편안한 거, 편안한 음식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